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첫 번째 분 종목은요, 휴맥스고요. 매수가는 4,967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휴맥스는 전자장비 개발을 하고 영상처리 기업인데요. 최근에 2월 달에 450억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전문가님, 휴맥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휴맥스가 그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지금 주차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충전,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또 뭐 스마트 시티나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휴맥스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사실 회사의 또 그런 그 소유주죠, 소유주.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이제 네이버 의장이시고 그 이제 네이버의 개인으로는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약간 회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시장이 그 이 섹터를 지금 아직 주도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반응이 나오지 않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매입하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4,967원이면 다시 한 번 정도만 상승이 나오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일단 지금은 아마 현금 많이 없으시면 일단은 반등시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뭐 현금이 있으시고 이 종목을 저보다 뭐 좀 더 잘 아시고 뭔가 사연이 있다면 좀 가지고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그게 성과로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의 어떤 성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뭐 시장의 어떤 부분에 부각을 받으려면 구석구석에 있는 자잘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좀 약간 그런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웬만하면 오늘 종목 상담하는 것들 중에 웬만한 것들은 제가 일단 반등시 매도 그리고 이제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또한 뭐 딱히 모멘텀이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현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SKC고요. 매수가는 13만 2,959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KC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종가는 0.38%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은 뭐 괜찮고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소재 사업으로 좀 약간 체질 개선을 점점 해나가는 그런 회사잖아요, SKC가. 일단은 그리고 SK 바이오랜드를 예전에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그 자금을 갖고 SK 넥실리스를 인수하면서 그 전기차 동박 제조하는 그런 업체 중에 또 강자로 이제 좀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반도체 소재나 아니면 친환경 중심 그런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매수가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굉장히 뭐 좋은 자리에서 잘 사셨는데 다만 이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업종 자체가 좀 부각을 못 받고 있고 이 업체뿐만 아니라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뭐 여러 회사들이 전부 다 이 회사의 경쟁업체죠. 일진 머티리얼스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지금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사실 매수를 되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잘 하셔갖고 상단부에 물린 게 아니라 지금 하단부에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자. 지금은 이제 그 21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뭐 내려와도 어차피 이 12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2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 부분 13만 6천 원 부분을 또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 조금 생각하시고 그리고 와서 매매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12만 7천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이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그냥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현금화를 확보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쓸 거냐 아니면
그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하고 그냥 손절을 하는 어떤 부분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나는 안 팔겠다 이 종목을, 그렇게 할 거냐, 그 세 가지 중에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밴드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만 7천 원대를 잘 지켜주는지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상사고요. 매수가는 3만 7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1일에 이제 앞으로 L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0.16%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3만 4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질문자님 지금 조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LG상사는 다음 달부터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이제 바뀌고요. 그 LX 그룹 중에 이제 가장 큰 회사죠. 가장 큰 회사. 이거 이제 물류나 이런 거에 집중하던 회사인데 사업 목적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관광, 숙박, 뭐 폐기물, 뭐 수집, 운반, 처리, 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의료 검사, 진단, 분석, 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일단 사업 목적에다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거를 꼭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니 미리 넣어놓은 거죠. 정관상에 뭐 어떤 등기부등본상에 바꾼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 LX 그룹이 이제 이 LG 상사가 결국에는 LX 그룹의 중심 어떤 회사로 바뀔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중에 판토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분 가치로 인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들이 막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빠져나가면 또 그런 어떤 이 회사의 매출이 직접적인 매출이 줄 거다라는 또 시장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집에서 같이 매출을 낸 거를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면 어차피 LG 화학이 꺼지긴 하지만 LG 화학 자체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캐파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LG 상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다만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와 크게 멀지 않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상승하던 기존부터 상승하던 이런 추세 21선 상승하던 추세를 뚫고 내려왔죠. 근데 매수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뚫고 내려온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비율이 뭐 옛날에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비슷하죠.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거의 밑에 하단부에서 잘 잡았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21선이 꺾였죠. 지금 꺾였죠. 반등이 나오면 이 21선에서 저항을 받겠죠. 32,000원 부근에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C처럼 거기서 팔 거냐, 거기서 팔고 현금 확보할 거냐, 비중 40%인데 현금 확보할 거냐, 아니면은 자회사 판토스 뭐 그런 거 상장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치 보면서 끝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21선을 뚫고 다시 그냥 상승하기에는 조금 지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현금화 하시고 좀 현금 확보하시고요. 지금은 보유, 반등하면 32,000원 권역에서 저항받으니까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다행히 현재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저가에서 잘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등 시에 일부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이번도 비중이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는 5G 관련주죠. 최근에 지난주에 5G 관련주들 들썩일 때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전문가님 에이스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5G 관련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반기 수주가 조금 기대돼서 지금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수주가 기대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면서 도저히 뭐 이제 반등이 나오다 이제 지치니까 계속 다 팔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한 18,000원, 19,000원 권역이면 사실 여기가 하단부라서 조금, 근데 21,000원 부근이라 하더라도 사실 완전 고점에서 물린 건 아니고요. 이 앞전에 이 하락한 부분에서 여기서 원래 이렇게 횡보하는 게 좀 정상적인 흐름인데 계속 이제 밀어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좀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일단 한 2만 원 권역 정도는 가야 사실 여기서 급하게 내려온 이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한 19,000원 정도 터치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파 상승이 나오면 한 2만 원, 2만 1,000원 권역 사이에서 한번 선택을 하실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1,000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부분이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온다고 하면 그때 비중 40%에서 조금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일부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빠르게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다시 눌리면 다시 사더라도 일단 최소 절반 이상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권역 그 사이에서 2만 원 이상 가면 다음 반등권에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데요.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했을 때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GH 신소재고요. 매수가는 8,186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BH 신소재 차트 보니까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월 달부터 진짜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자동차 내장재 이제 부직포 시장 1위 업체죠.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 이 앞전에 이 상승이 생뚱맞게 이제 그 코로나 마스크나 아니면 음압병동 이런 걸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제자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자리의 권역을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좀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주고 지금 흐름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 뭐 변화도 없어요. 그냥 살아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도 많지 않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본전 이상에서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와서 좀 약간 기다려야 되니까 비중 10%에서 더 늘리지 말고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일단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신소재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비중 축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요. 머드리 캐피탈이고요. 매수가는 18달러, 비중은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약간 매매하시는 습관이 조금 약간 너무 무리수를 두셨어요. 일단 이게 지금 스펙이거든요. 스펙 주식이고 이 스펙 주식이 이제 어느 회사랑 합병 발표를 하면 이제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오는데 이 합병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끝자락에서 거의 정확하게 끝에 부분에서 지금 걸리셨거든요. 이건 18달러면 지금. 근데 이때 당시에 스펙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흐름들이 그 스펙주들이. 그리고 스펙이 뭐 약간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좀 강화한다 막 하면서 스펙주들이 다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쨌든 합병이 된다고 하니까 급등이 나왔죠.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탑스죠. 탑스랑 이제 합병이 결정이 됐고 뭐 이 탑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작년도에 한 매출이 한 6천억 정도를 했고요. 대략 한 6천억 정도 했고 전년 대비 한 23%가 증가하면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카드 트레이딩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입지가 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는 나름 괜찮고 뭐 어떤 매출도 괜찮긴 한데 매매의 어떤 스킬이 조금 약간 이 부분에서 인내가 좀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스펙주들은 나오고 나면 1파, 2파, 3파로 상승했죠. 3파 꼭대기에서 지금 잡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주식이 실제 티커가 이제 이 해당 회사로 바뀔 때 또 한 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긴 한 예전엔 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 스펙주들의 그런 바람이 좀 사라지면서 요즘에는 그 상승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막상 딱 하면
또 이제 그런 락업 해제 이슈 때문에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고 나면 또 흔들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시세를 내고 다시 내려왔어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아닌데 18달러 부근을 다시 찍어줄 수 있을지는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봐야 알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 지금 일단 뭐 35% 정도 비중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일단 보유하시고 이걸 매도하더라도 15달러 이상 권역에서 손절을 해야지 뭐 지금 자리에서 손절할 권역은 아니고요. 일단은 보유하면서 이후 상황 보고 만약에 뭐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이 상황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긴다라고 하면 그냥 좀 오래 들고 있을 생각하고 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종목이었던 머드리 캐피탈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15달러 이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도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데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 다 못 도와드린 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참여하셔서 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